4.19 혁명의 일부로 인식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3.15 의거.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재평가를 위해 창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김해에서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과 성인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정오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김해 한 원룸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7억 1,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 5,100만 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김해 안동 물류센터와 관련해 김해 씨가 사업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한편 지역 아이들의 인근 다른 학교 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가 발생한 지 어느덧 6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3.15 의거는 4.19 혁명의 일부로 인식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의 재평가를 위해 창원에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 하지만 4.19 혁명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큰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3.15 의거 당시 13살이던 이용조 씨는 집회에 나섰던 고등학생 형이 실종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틀 만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형은 돌아왔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탓에 당시 어떤 일을 겪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놈을 병원에서 보냈으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형님 한을 좀 풀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그거를 알고 수험을 해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으니까 근거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숨겨져 있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발원지인 창원의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3.15 의거 진상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재평가와 함께 관련자 명예회복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3.15 의거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타 다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러 가지 그 업무도 같이 수행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또 담당 부서가 신설돼 신청 사건뿐 아니라 직권 조사도 진행되고 위령제와 추모제도 지원합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3.15 의거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선거 비용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요. 자, 그럼 선거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먼저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7억 1,300만 원이고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 5,100만 원인데요. 최고액은 창원시장 선거로 3억 7천만 원, 최소액은 의령, 남해, 산청 군수 선거로 각각 1억 1,400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900만 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 시군 선거는 평균 4,700만 원입니다. 한편 일부 지역은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도의원과 구시군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선관위가 다시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일회공원 지명위원회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아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 적합성을 검토하는 1차 지명위원회가 21일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문준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고 지명위원들과 일부 군청 직원들만 참석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명칭 변경 논의를 어떤 형식과 절차 등으로 논의할지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나눈 것으로 알렸고요. 본격적인 일회공원 명칭 변경 논의는 찬반 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2차 지명위에서 이루어진 전망입니다. 합천군은 1, 2차 지명위에서 오간 의견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어떤 결론으로 오랜 갈등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루쇠 채취입니다. 고루쇠 수액은 밤 최저 기온이 영하 2.14도 이하, 낮 최고 기온은 10.6도 이하 조건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차이를 보일 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기로는 2월, 절기로는 경칩을 전후에 채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남부지방의 겨울 한낮 최고 기온이 10.6도 이하의 임기온도 범위가 이어지면서 1월 하순인 요즘 수액 채취가 시작됐는데요. 적정 수액 채취 시기 예측은 임업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적정 채취 시기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하염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인근 식당과 건물로 옮겨붙은 불길. 지난달 19일 거자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들이 한 6, 7대들이 막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현장 상황이 좀 많이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불이 붙어서 옆으로 또 가게 쪽으로 불이 많이 번지더라고요.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건 견본주택이 샌드위치 패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부도 불에 잘 타는 합판 재질이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안에는 그 스티로폼이라는 이런 그 보온재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녹으면서 아주 가연이 용이하고 또 외부에서 소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불이 꺼지질 않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크게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휴, 이걸 어쩌나요? 또 불이 났습니다. 지난 19일 거창의 한 폐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인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폐교 관계자 2명이 대피했고 건물과 본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길고양이를 위해 놓은 사료 위에 올려져 있는 것, 바로 죽은 고양이의 다리 일부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지나가던 길 돌보미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곳은 고성군 임시동물보호소로 여기에 있던 유기견 20마리는 오는 24일까지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의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20마리 모두 분양돼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기본은 학대가 아니라 관심이란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김해에서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과 성인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7시간 동안 김해의 한 원룸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중학교 동문 사이로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피해 여학생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가 초동 대응부터 송치까지 매뉴얼에 따라 잘 이뤄졌다며 수사 담당 직원 1명을 특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강삼성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이 프레스센터를 찾아 안동물류센터 관련 민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업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비롯해 교통 문제는 카메라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물류센터 입구를 별도로 만들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을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분양 이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를 먼저 하다 보니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두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장유와 주촌 지역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를 비롯해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김해시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통영해역은 가두리 양식장 어류 35%가 저수온에 약한 돔과 쥐치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영시는 저수온 관심 단계인 만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온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김해시는 지자체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기성금과 노무비 등 임금체불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한편 김해시는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비롯해 생계비 융자 지원 제도 등도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양산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